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식집사는 이 질문 댓글에서 영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Q&A 모든 제라늄은 목질화가 될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드너 분들은 목질화가 많이 진행이 된 제라늄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나무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야들야들 꽃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질화는 일단 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현상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성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들 중에서는 완치는 어렵고 지연을 시킬 수는 있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목질화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요. 사람으로 치면 노화, 성숙을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고 그 부분을 회복하기도 어렵죠. 진행을 늦추는 약이나 방법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목질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루머. 꽃이 아름다워 인기 있는 식물인 제라늄 세계에서 목질화는 원형의 모습을 자꾸 변화시키는 병과 같이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나무와 같이 줄기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줄기가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질화를 통해서 식물은 더욱 튼튼해지고 키가 커지게 되는데요. 약한 줄기에서 위로만 솟아오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즉 필요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더욱 높게 크는 경우 쉽게 발생을 하고 바람이 강한 지역과 환경에서 목질화가 일어납니다. 노지가 아닌 베란다에서 키우는 우리의 환경에 접목을 해보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되겠죠. 상토, 흙의 상태가 목질화를 촉진시킨다? 뒤에서 얘기할 관수량, 수분의 양과 연관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서 흙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쬐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영향은 배제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토의 차이라고 하면 영양분의 차이와 비율에서 오는 배수의 양 정도가 차이인데 제라늄이 무럭무럭 잘 크는 상토에서 그 정도의 차이는 무시해도 되는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유명한 모든 상토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있죠. 물이 잘 빠지는 흙은 결국은 목질화가 빠를 수는 있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목질화가 빨라지지만 결국에 이런 흙의 장점은 여름에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주기에 더욱 많이 달려있고 한국의 여름 환경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본인과 궁합이 잘 맞는 상토나 흙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뼈라늄이 준 교훈. 여름에 제라늄을 지키기 위해서 뼈라늄을 만드는 고수님도 가끔 있으시죠. 한창 제라늄 피크의 시기에는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을 해보면서 각자의 방법을 찾았는데요. 저와 방구님의 경우는 뼈라늄이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뼈라늄에서 다시 원래의 제라늄으로 돌아오면서 몸살이 너무 심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을 적당히 주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을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물을 많이 말리면 목질화가 심해지는 느낌인데요. 보통 목질화가 며칠에 걸쳐서 일어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리죠. 테스트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여주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동일한 식물에 대조 실험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질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여름에 목질화는 확실히 빨라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의 여름에 적당히 목질화가 되지 않으면 제라늄이 버티질 못하거든요. 세 번째, 목질화가 무조건 나쁠까요? 우리는 목질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목질화의 장점도 있습니다. 줄기가 더 강해지고 꽃이 더 잘 버틸 수 있거든요. 목질화 이후에 생기는 새로운 줄기로부터
삽목을 할 수 있는 많은 잔가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조금 부족한 곳에서 목지루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 방어 기제인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외관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삽목하고 1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 목지라는 여름 이후에 진행이 되거든요. 가을과 겨울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고 식물의 생육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목질화가 질병의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의 여름 환경에서는 피할 수 없기에 결국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목질화 경계선 현장 검증 중. 현재 조금 더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신기한 부분은, 우리는 통풍을 위해서 아래쪽 잎을 따주곤 하는데요. 그래서 흙과 가까운 부분에는 잔줄기와 잎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통풍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아랫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쉽게 목질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아래쪽 잎 경계선을 잘 지켜주어서 통풍을 잘 시켜주고 여름에 무름을 잘 견딜 것인가, 아니면 목질화를 최대한 피해볼 것인가 선택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의 경우는 목질화는 피할 수 없고 받아들이며 적당한 삽목을 통해서 새롭게 잘 증식해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솔루션. 결국 오래 키운 아이의 목질화 자체를 늦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전자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어린 식물을 만들 수 있는 삽목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 있죠. 정말 신기한 복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잎과 줄기를 계속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제라늄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윗부분을 다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것은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대품으로 키우고 꽃도 왕왕 보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최대한 목질화를 늦추고 주기적으로 삽목을 통해서 새롭게 교체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제라늄의 종류에 따라서 목질화가 덜 되는 종류도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목질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